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키로 XM3 주행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저는 4월 중순에 출고해서 현재 약 7개월가량 XM3를 주행하였고 현재 만키로가 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XM3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과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점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XM3가 출고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을 했던 부분이 실제 단점인지와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느낀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주관적인 생각과 단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것은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입니다. 출고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말했던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를 작동시키는 방식은 불편하다고 했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창에서 별도로 조작을 해야 돼서 번거롭고,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운전 중에 조작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꼭 정차 중에 조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선 및 통풍 시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만 켜도 실내가 시원해서 통풍 시트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가을 겨울에는 실내가 추워져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기능은 출발 전 정차 중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팁 아닌 팁은 보통은 이렇게 온, 오프 하지만 이 운전석 글씨만 눌러도 이렇게 작동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온열 버튼이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통풍 시트로 바꾸면은 파란 불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작이 불편한데 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음은 실내 크기입니다. 동급 차량 중에 차량 크기는 큰 편이지만 실내는 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열 운전석과 이 동승석의 거리는 가까운 편입니다. 제가 181cm에 체격은 큰 편은 아니고 와이프랑 둘이 차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큰 차는 안 타봐서 이 XM3 1열이 좁다고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2열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1열 뒤에 앉은 모습입니다. 1열 운전석 쪽은 제가 앉았던 180cm에 맞게끔 운전석이 조정이 되었고요. 지금 2열에 앉았을 때는 제가 180cm가 넘는 사람이 앉았을 때 무릎은 그래도 주먹 하나까지는 아니고 조금의 공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 허리를 펴고 앉았을 경우에는 이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쿠페형 스타일이라 뒤쪽 2열에 키 큰 사람이 앉으면 머리가 닿아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허리를 펴면은 이렇게 머리가 닿게 됩니다. 머리가 닿아서 불편해서 허리를 숙이고 앉아야 됩니다. 네, 저희는 2열에 사람이 탈 일이 거의 없지만 아이들이 타거나 패밀리카로 쓸 때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은 이 허벅지 앞이 들려서 이 장거리 운행할 때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 시트랑 이 허벅지 앞에가 밀착이 안 되고 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뜨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이 허벅지 쪽이 조금 불편하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던 점이고요. 네, 또 다른 분들이 언급했던 부분은 이 엑셀 말고 이 브레이크의 높이입니다. 이 엑셀은 괜찮은데 이 브레이크가 다소 높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발목을 이렇게 평소보다 높게 들어서 이 각도가 좀 많이 제껴져서 다리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차이이긴 하지만 여성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한영 버튼입니다. 목적지를 검색할 때 영어로 된 장소를 검색하거나 버튼 조작이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검색을 할 때 여기 점점점 요거를 눌러서 다시 알파벳을 누르고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 버튼을 조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K증권을 검색하려면 이 상태에서 SK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글로 바꿔야 돼서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다시 한국어,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 그 다음에 여기서 증권. 이런 식으로 쳐야지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점점점 요 버튼을 누르고 알파벳을 누르고 다시 뒤로 가서 치고 다시 눌러서 한국어로 와서 다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불편한 건 맞습니다. 이 조작법은 불편하긴 한데요. 제가 실제 10,000km 넘게 타면서 영어로 된 목적지를 검색한 경우가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적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영 버튼 조작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어 발음대로 한글로 검색해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그냥 SK증권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검색이 되니까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한영 버튼 조작보다는 저는 실제 주행하면서 느낀 불편함은 내비게이션 반응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처럼 생겨서 보기에는 좋았는데요. 내비 검색 시 반응이 느려서 아쉬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9.3인치 티맵과 모바일 티맵을 연동시켜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 OTP 연동이 해제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어 매번 연동을 해줘야 하고 또 연동을 해도 어느샌가 해제가 되어 답답했습니다. 결국엔 이 연동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는 이유는 티맵의 주행 기록도 남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어서 연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티맵 운전 점수와 주행 거리에 따라 적게는 5%에서 11%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티맵 어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선 DB 손해보험은 조건 1000km 이상의 주행 점수 61점 이상 충족 시 최대 11% 할인, KB 손해보험은 조건 1000km 이상의 주행 점수 65점 이상 충족 시 10% 할인. 저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는 3000km 이상 주행 점수 71점 이상 시 자동차 보험료 5%를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애초에 티맵 연동이 해제가 안 되었으면 금방 달성했을 조건인데 최근에 주행 거리를 충족해서 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마다 특약 조건이 다른데 이 티맵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적용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모바일 티맵 연동이 자꾸 해제돼서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티맵을 켜서 주행을 해서 점수랑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조만간 티맵 연동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가까운 사업소 측에 문의해 보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순정 배터리의 전압이 불안정하고 용량도 적어서 RE 시그니처에 들어간 전자기기 소모 전력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XM3를 운전하는 횟수가 적거나 주행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수시로 이런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자주 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배터리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순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운전 횟수랑 주행거리가 늘어나서인지 최근에는 이런 배터리 충전 중이라는 문구는 예전처럼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이 스탑앤고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부족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전압이 불안정하고 용량이 좀 적은 거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속 출발 시 꿀렁거림을 느끼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그거는 처음에는 저도 한두 번 느꼈는데 운전할수록 꿀렁거림은 감소해서 그런 꿀렁거림 때문에 불편함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꿀렁거림보다 스타트가 다른 차보다 늦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불편사항은 시동을 끄고 나면 이전에 주행하면서 설정했던 부분들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되는 기능들은 대표적으로 스탑앤고, 스탑앤고를 끄신 분들은 시동을 다시 키면은 무조건 켜지는 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시동을 껐다 키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주행 드라이브 모드, 이런 기능들은 시동을 걸 때마다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걸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좀 귀찮은데요. 뭐 사람이 적응은 금방 하듯이 이것 또한 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첫 차로 XM3를 구매해서 10,000km 넘게 잘 타고 있습니다. 네,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 또 우수한 연비, 캠핑을 다닐 때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오토 홀드, 어댑티브 크루즈, 이런 여러 편의 기능까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XM3의 단점이 있는지, 또 그게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차마다 단점은 존재하지만 분명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임은 분명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이라든지 또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